안녕하십니까. 주말에는 경제와 정의를 따따블로 잡는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성남 대장동 관련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시행, 분양, 토지 개발 관련한 생소한 용어들이 지금 하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이거 정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경제 전문 기자로 MBC 손에 잡히는 경제 그리고 유튜브 채널 3프로TV 진행자 이진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아는 얼굴이라 오늘 너무 좋네요. 네. 제가 오늘은 그래서 네. 오윤혜 씨도 네.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경제쇼 플러스의 대장동. 그럼 저 퇴직금 50억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빙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까 연습하시던 게 그거예요? 아유, 연습이 필요 정말. 있나요? 네. 자, 요즘 그 대장동 관련해서 네. 퇴직금 50억 이거 청년들 좌절시키고 또 15억짜리 아파트 7억에 분양받았다고 해서 또 서민들 또 좌절시키고 여러 가지 하여튼 좌절시키는 뉴스, 분노를 유발하는 뉴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용어들이 워낙 많아요. 일단 네. 많이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이게 뭔가 자세히 내용은 잘 모르는. 퇴직금? 퇴직금 어려워요? 퇴직금은 일 끝나고 주는 거잖아요. 회사 그만두면은. 와, 근데 그게 왜 어떻게 오고 갔는지는 잘 모르는데 네. 우리는 뇌물이라고 그 추측 내지는 간주 의심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만약 그렇다면 정말 영리한 거예요. 예를 들면 아버지를 주면 네. 아버지께 결국 아들한테 갈 때 상속세라는 걸 낼 텐데 증여세나 상속세가 가죠. 그렇겠죠. 그러면 한 50% 떼이거든요. 그렇죠. 50억을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는 결국은 아들 주려고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생계가 불안하지 않는 한. 네. 그럼 한 25억 정도나 한 30억 정도만 가는 걸 우와. 아들한테 직접 쏴주면 그것도 면제죠. 상속세. 그렇죠. 계좌이체 해줘도 상속세 내야 그러니까 아들한테 되는 직접 거야? 가면 퇴직소득세만 내면 되거든요, 아들은. 물론 이제 그게 어떤 성격인지는 가정하고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아무튼 큰 그림이 좀 있었다고 이제 이진우 기자의 잘 모르겠어요. 빅피처를 이제 네. 그 해석을 해주셨어요. 부럽고 샘나니까 다양한 생각이 나는 거죠. 사실 50억이라는 돈이 너무 커서 가늠이 안 되거든요, 저는. 사실. 자, 알겠습니다. 네. 가늠은 나중에 하시고 네. 자, 오늘 본론을 좀 들어가서요. 예. 자, 일단 그 대장동 개발 사업에 이제 화천대유 이름도 하여튼 이상하게 외우기도 힘들게 지어놨어. 화천대유. 네.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이제 회사잖아요. 조그만 회사잖아요. 근데 여기가 9천억 원 이렇게 갖고 갔다고 해요. 네. 화천대유를 이거 시행사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자산관리회사 AMC 이렇게도 하는데 정확하게 화천대유가 어떤 일을 여기서 한 겁니까? AMC라고 하면 자산관리 회사예요. 예. 에셋 매니지먼트 미래에셋. 이런 거 많아. 컴퍼니. 죄송합니다. 자산관리 회사인데 네. 그게 이제 아파트 지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파트는 일단 땅을 사고 네. 건물을 올리고 팔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땅을 사서 건물을 올리고 파는 과정에서 땅을 사는 쪽을 뭔가 사업 주체가 있으면 이제 이 땅을 사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돈을 넣고 돈을 빌리기도 하고 해서 땅을 먼저 살 텐데 네. 땅 사는 일이야 거기서 하지만 예를 들면 지주를 설득하는 과정 내지는 여러 가지 하면서 잔심부름 잔일 굉장히 많다고요. 그렇죠. 땅 사고 나면 안 나가는 땅 사고 나면 울타리도 해놓고 그 사람들 지나가기 말게 해야 되고 그러면 또 막걸리라도 한 잔 또 대접해드려야 되고 하면 이런저런 돈을 써야 되는데 네. 그거는 땅값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다양한 잔심부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실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을 하는 뭔가 주체가 필요한데 그래서 아파트 짓는 개발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이 AMC라고 하는 이름은 화천대유라고 하니까 굉장히 고결해 보이긴 하나 네. 하는 일은 굉장히 잔일 실무에 가까운 이제 그런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회사가 화천대유고 네. 보통 그래서 시행 사업을 하면 그런 회사는 별도로 그런 일 해주고 실무 수수료를 받고 끝나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꼭 그게 불법은 아닙니다만 그 회사가 그런 일도 하고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주주로서 투자자로서 참여도 하고 그런 구조였죠. 시행사라는 거죠. 네.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천화동인이라는 회사도 나오는데 천화동인이라는 회사는 다들 이름이. 화천대유와 함께 그 대장동 사업의 주주가 된 네. 회사예요. 그 대장동 사업은 여러 가지 돈이 많이 투입된 사업인데 나머지 관계자들 배당받은 은행들이나 성남시나 이런 곳은
돈을 대거나 아니면 인허가 과정에서 참여하거나 혹은 뭐 그 지자체니까 공공의 개념으로 참여했을 뿐이고 실무는 대부분 화천대유라고 하는 곳에서 했고 천화동인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화천대유와 SK증권이 거기에 시행사로 알려져 있으나 예. SK증권은 껍데기를 제공했을 뿐이고요. 예. 특정금전 신탁이라는 껍질만 제공하고 네. 실제로 거기에 돈 된 분들 예. 그래서 수익이 생기면 그 수익을 받아가고 손실이 나면 그 손실을 감당하는 그 SK증권이라고 하는 루트를 통해서 돈 넣은 분들이 이 천화동인이라고 하는 천화동인 1, 천화동인 2부터 일곱 쌍둥이가 있어요. 공교롭게도 이제 백설공주 하나 하고 일곱 난장이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한 건데 백설공주는 AMC 자산관리회사 이런저런 잔일 다 한 거고 일곱 난장이는 돈 대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성공을 했으니까 배당을 받은. 돈이 어쨌든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네요. 천화동인은. 그러면은 또 성남의 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네. 또 뭐야? 그거는 그 어떤 역할을 한 건가요? 그거는 그 PFV라고 해서 아우, 기본적으로 그 대장동 개발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예. 누가 한 거야? PFV 하면 성남의 뜰이고 성남의 뜰의 보통주 주주가 천화동인, 화천대유, 뭐 우선주 주주는 성남시 무슨 은행 이런 회사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 자, 주체를- PFV가 또 헷갈려 지금. PFV가 뭔지. PDF는 저는 알거든요. PDF. 네, 파일 이름이거든요. PFV라고요? 예. 네. 결국은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려면 이 대장동 땅에다 아파트 짓는 사업을 누가 하는 거야? 주체가 뭐야? 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 방송 누가 해요? KBS. KBS가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대장동 개발은 누가 해? 성남의 PFV, 뜰. 성남의 뜰이 하는 거예요. 성남의 뜰. 그런데 KBS라고 하는 건 KBS 너 일로 와봐 하면 올 사람이 없잖아요. 주체가 없으니까. 예. 그렇죠? 그 안에 주주들이 있고 관계자가 있고 하듯이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커다란 껍질 안에 들어서 그것을 이제 일종의 조종. 성남의 뜰이 마징가 제트라면 그 조종석에서 운전하는 게 있지 않겠어요? 네. 그 운전석에 타 있는 주주가 화천대유, 천화동인. 아 그럼 성남의 뜰은 공공기관이 아닌 거예요? 네, 아니에요. 이 대장동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특수 목적법인. 그렇습니다. 그렇죠. SPC라고도 부르고 일반 명사로. 예. 파리바게뜨요? 그 SPC 말고. 알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다 그런 게 있다 근데. 그러니까 어렵네. PDF. 어쨌든 네. 대장동 그 개발 사업은 간단해요. 대장동이라고 하는 동네는 있고 네. 그 동네 땅 주인들은 있겠고 농부도 있고 뭐 있겠죠. 그분들에게 땅을 사들여서 거기 아파트를 지어서 팔아서 이익을 남긴 거예요. 간단한데 이제 그 사업 전체를 기획을 하려면 이 땅이 다 사질지 이 땅이 다 사지면 과연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인허가는 날지 예.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면 이게 다 분양은 될지 예. 분양이 다 되고 나면 잘 완공은 될지 네.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잖아요. 예. 그 리스크를 누군가가 감당하지 않으면 아파트 사업은 진도가 안 나간다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아파트 사업은 대체로는 그 전체 리스크를 다 우리가 지고 혹시 망하면 우리가 망하고 돈을 벌면 우리가 돈을 벌 테니 이 사업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깃발을 드는 주체가 나타나는데 예. 깃발을 드는 그 깃발이 성남의 뜰. 깃발 들고 있는 저 사람은 누구야? 예. 그게 화천대유 예. 그리고 그 주변에서 같이 돈 된 친구들이 일곱 난장이가 천화동인 천화동인. 1, 2, 3, 4, 5, 6, 7. 그 특수 목적법인을 이렇게 따로 성남의 뜰 같이 딱 아파트 어쨌든 민관 공동 개발을 하는데 네. 이렇게 법인을 하나 세우는 임시로 페이퍼 컴퍼니죠. 네. 세우는 거는 혹시 이 사업이 엎어져서 손실이 크게 나더라도 그 손실이 다른 그야말로 뭐 성남시든 뭐 어디 다른 민간에서 투자한 은행이든 이런 데로다가 번져나가지 못하게끔 그렇습니다. 딱 여기에서만 끝내자. 그런 거죠. 예. 이래서 특수한 목적을 가진 법인이다라고 이제 네. 이해하셨어요, 윤혜 씨? 아, 돈 버는 건 어렵네요. 우리 뭐 예를 들면 친구들끼리 해외여행 간다. 네. 그럼 네가 총무해. 각자 100만 원씩 내. 가서 일일이 다 쓰고 끝나고 나면 고생했어 하고 딱 털잖아요. 네. 그걸로 끝이죠. 네.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쉽네. 총무를 그럼 성남의 해외여행이라는 뜰이 특수 목적을 위해서 아. 만든 페이퍼 컴퍼니. 성남의 총무. 뜰. 네, 총무. 그런다고 굳이 사무실 구할 것도 없고 뭐 그렇다고 뭐 발기인 할 것도 없잖아요. 간단하게. 발기요? 간단. 발기인이 뭐야? 어려운 말 좀 쓰지 말아요. 어우 당황스러워라. 발기인이 뭐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그 대장동 사업뿐만이 아니고 네. 뭐 재개발 재건축할 때도 그렇고 하여튼 주택 뭐 여기 그 주택 단지 하나 개발하고 그러면은 시행사가 있고 시공이 있고
뭐 신탁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일단 시행과 시공 이거 많이 들어보긴 들어봤어요. 예. 네. 어떻게 다른 겁니까? 설명만 하자면 네. 시행이 이 전체 구조를 설계하고 책임지는 예. 리스크도 떠안고 개인도 가져가는 주체고요. 네. 시공은 그야말로 건설업자예요. 예. 돈 받고 아파트 지어주세요라는 거예요. 예, 현대건설, 삼성물산. 근데 우리가 이런, 보기에는 어. 현대건설이 다 지었네, 현대아파트네 그렇지. 라고는 생각하지만 네. 실제로는 그 뒷단에서는 현대건설은 그냥 지어주고 돈만 받아갈 뿐 네. 장사가 잘 돼도 그 금액을 받아가고 안 된다고 깎아주지도 않고 잘 됐다고 보너스 받는 것도 아니고 정확히 딱 그것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방송도 보면 오늘은 이진우가 얘기 다 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출연료 받지. 그렇지. 네. 그러나 이 방송이 대박이 터지거나 조회수 많다고 출연료 더 주지 않고 그럼요. 예. 했다 망했다고 출연료 안 주면 제가 화나잖아요. 네, 네. 맞아요. 제가 시공사 같은 거예요. 아. 그러면 이 방송 프로그램은 잘 되면 누가 칭찬받고 안 되면 누가 혼나냐? 네. 우리 PD님. 그렇지. 시행사예요. 우리 조유종 PD가 그럼 시행사. 그렇죠. 네. 그런 거고 중간에 보면 분양 대행사라고 있어요. 예. 분양 대행사는 네. 만들어진 아파트를 그냥 파는 게 전문인, 말 잘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오. 하는 분양하는. 분양하는. 그게 원래 시행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시행사가 직접 하기도 하는데 예. 시행사는 말을 잘하는 분들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네. 뭔가 사업을 분석하고 리스크를 떠안고 자금을 네. 조달하고 하는 일이 특기인 분들이라 그렇죠. 홈쇼핑에서도 쇼호스트는 영업 같은 거네. 영업. 그렇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분들 뭐 여기 작가로 보면 여기로 보면 작가님이 하시는 일인가 뭐 그렇기도 하고 네. 중간에 신탁사라는 것도 있어요. 그건 뭐죠? 신탁사는 신탁. 이게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나서 파는 거면 신탁사는 필요 없어요. 네. 그냥 보고 사고 현금 주고 하면 되니까. 그렇지. 근데 문제는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하면서 기다리면서 지어주는 걸 봐야 되는데 내가 간 돈이 건설비로 쓰이는지 저 회사 사장님 노래방 비용으로 쓰이는지 내가 알게 뭐예요. 그렇죠. 모르지. 그러니까 누가 감시를 안 해주면 중도금 붓고 계약금 부었는데 왜 안 올라가 하다 보면 사장님 연락 안 되십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 그래서 중간에 믿을 수 있는 어떤 회사. 예. 내가 저 회사에 돈 주는 건 믿어. 예. 그런데 저 시행사 사장님한테는 못 믿겠어. 네.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신탁사라고 하는 게 있죠. 그분들은 중간에 계약금 뭐 중도금 이런 거 받으면 신탁사가 받고요. 네. 신탁사가 자금 집행을 다 해요. 중간에서 수수료 받고. 여기 방송으로 보면 저는 조유정 PD님이 연락해서 왔지만 네. KBS 보고 온 거고 예. 그 출연료 안 들어오면 KBS에 항의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KBS는 신탁사. 저렇게 그 신탁사가 그러니까 그 시행사에서 노래방에 비유를 하니까 네. 딱 들어오네 막. 내가 저런 걸 배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 필요하죠. 뭘 배워요? 아니 저러니까 이진우 기자가 나보다 인기가 좋은 거야. 그래서. 아이, 그건 아니고요. 그냥 저의 인기의 비결은 외모일 뿐이고 아니 두 분 다 인기 많다고 생각하세요? 막 이래. 배우실 거 알고 필요할 때 그냥 저를 부르세요. 아. 자, 출연료 그러면은- 주고 부르세요. 네.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시행사와 시공사만 한번 보자고요. 네. 나머지 이제 그 노래방 가는지 안 가는지 네, 그 그거는 관리하는 뭐, 이제 신탁사는 빼고 예, 분양대행사도 빼고. 예. 시행사와 시공사가 주잖아요. 예. 그러면 시공사는 그냥 현대건설 뭐 이런 데가 아파트 지어주기만 하고 지어달라는 대로 지어주기만 하는 그렇죠, 데고 그렇죠. 예. 시행사가 전체를 다 관리하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건설사도 지정하고 하는 거잖아요. 리스크 다 걸고 어찌 보면 교양 관현악단의 지휘자 같은 거죠. 예. 그럼 제가 옛날부터 궁금한 건데 예. 시행사가 갑이잖아요, 그야말로. 그렇죠. 시행사가 갑이잖아. 근데 사실은 듣보잡이죠. 다 보면. 듣보잡이야. 뭐 생전 화천대유 뭐 이런 이름도 듣도 못하는 데고 와. 그 갑한테 명령을 받는 의린 시공사는 시공사는 큰 회사죠. 현대건설, 뭐 대우건설 돈도 많은 대기업이고. 근데 왜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 네. 돈 많은 대기업이 왜 심부름만 하냐? 그러니까 예전에는 돈 많은 대기업이 시행도 같이 했어요, 당연히. 예. 땅도 현대건설이 사고 아파트도 현대건설이 짓고 이름도 현대아파트였어요. 그런데 네. 외환 위기 무렵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좋은데 일단은 현대건설이 아파트를 지으려면 땅을 사야 되는데 땅을 사려면 현대건설에 캐시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이 아파트가 다 분양되면 돌아올 돈이지만 예. 분양이 안 될 수도 있고 예. 부채 비율이 올라가요. 사업을 많이 건설사에. 하면 많이 할수록
부채 비율이 올라가서 네. 그 당시에는 부채 비율 높은 회사는 아우 위험한 회사 안돼 야 부채 비율 낮춰 이제 그런 뭔가 유행 내지는 규제 그런 게 있어서 건설 회사들이 이거 어떡하지? 우리가 아파트 지으려면 땅을 사야 되는데 땅 사려면 돈을 빌려야 되는데 그럼 우리 부채 비율이 올라가네. 아 그러지 말고 네. 우리 회장님 저 조카한테 회사 하나 세우라고 하고 그럼 거기서 돈을 빌리고 그럼 거기서 은행이 뭘 믿고 빌려주겠어요? 지급보증 서주고 건설회사가 그리고 그냥 거기서 하는 걸로 하고 실제로는 우리가 다 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이제 회장님 조카도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이제 이름만 빌려주다가 네. 몇 번 해보니까 재밌고 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 시행사도 생기고 요즘엔 그래서 이런 자금 조달이나 기획이나 하는 걸 하는 시행사들이 있어서 요즘 시행사들이 다 꼭두각시냐 하면 그건 아니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시공사와 시행사가 분리되고 하는 이유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 시행사가 결국 그러니까 화천대유가 시행사 같은 역할을 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오. 아니 그러면은 이해가 됐어요. 그 시행사가 훨씬 더 역할이 크고 중요한데 훨씬 더 덩치는 자기보다 큰 시공사를 이렇게 거느리는 구조가 네. 우리나라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나라도 다 이렇게? 다른 나라도 대부분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중국 헝다가 시행사라면서요? 헝다는 시행사죠. 예.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헝다 같은 시행사가 훨씬 더 지금 큰 규모를 그렇습니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채도 많고 예. 자산도 많고 예. 그런 거죠.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생각하면 이게 좀 이상한데 예를 들면 개인 주택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홍 기자님이 땅을 한 60평짜리 시골에 사서 집을 지으려고 하면 집 짓는 건축주인 홍 기자님은 시행사. 예. 거기에 집 지어주는 건설 회사는 시공사. 그렇지. 네. 그런데 잘못돼도 홍 기자님이 책임. 예. 뭐 건설 회사는 설계도대로 지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런 구조예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다 이해됐어요. 시행사, 시공사. 자 이제 돈만 벌러 가면 되죠. 네. 아 그런데 그 이 기자님은 참 이거 잘하시네. 이 설명을- 취재로만 아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시행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게 3% 말입니다. 3% 하지 마시고. 그게 말입니다. 퇴직금 50억 받고 싶으시면 빨리 직업을 그러게요. 바꾸세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 시행이라는 게 네. 저도 예전에 이거 들어보면은 저도 뭐 이거 취재하다 보면 듣는 게 많아갖고 시행이라는 게 원래 시행 사업이라는 게 교도소 담장을 걷는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네. 오른쪽으로 가면 대박인데 왼쪽으로 떨어지면은 교도소로 들어간다고 아. 하잖아요. 일단 시행은 사업 시작부터 준공까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시행사가 현금이 한 10조 원쯤 있으면 별거 아니 그냥 쉬운 일이에요. 그렇죠. 자기 돈 갖고 하는 거는. 땅 사서 아파트 지으면 되니까. 그런데 10조 원이 있으면 시행사를 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몰디브 가서 놀면 되지 왜 그쵸. 시행사를 해요? 네. 그러니까 저런 거 내가 배워야 되는데. 자꾸 너무 띄워준 해서는 하나도 안 웃기거든요, 몰디브. 네. 네, 근데요. 홍상훈 기자님 그냥 네. 가만히 있으셔서 네. 메모 담당만 하시면. 아, 네, 그러니까. 네. 그래도 그런 되는데. 거라서 시행사는 여기에다 이제 아파트를 지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아파트 지을 땅을 다 사들여야 돼요. 다 사들여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일단 돈도 끌어와야 되고요. 네. 그러면 나를 뭘 믿고 돈을 빌려주겠어요, 그죠? 그니까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내 자본금도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이번에 뭐 그 화천대유가 우리가 자본금은 5천만 원이지만 실제로 퍼부은 돈은 350억입니다. 그 돈 어디서 났어? 하니까 이제 올라가서 뭐 SK그룹의 어떤 그 최기현 이사람이. 예, 그분이 뭐 400억 빌려줘서 그 돈을 했다는 거잖아요. 오. 자기 돈도 들어는 가야 돼요. 예. 5천만 원. 어떻게 남의 돈으로 하겠어요? 350억. 작지 않은 돈은 들어가죠. 네.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그 돈으로 땅을 사고 예. 그 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주택 토지담보대출 형식은 되겠죠. 예. 그러나 그 땅이 다 사지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처음에 주변에 야금야금 살 때야 사지지만 야, 분위기 이상하다 요즘 뭐 이러면서 여기 뭐 아파트 지을 것 같은데 뭐 이러면 땅 안 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중간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신도시 같은 걸 지을 때는 그래서 민간업자가 그거 못하고 정부가 다 저 동네 신도시 짓겠습니다라고 하고 수용을 해요. 강제 수용을 하죠. 강제 수용을 해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익숙해서 그렇지 세상 엄청난 천지 권한이야.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정말 공산주의에서나 있을 법한 그렇죠. 강력한 권한이죠. 공산주의에서도 동무 미안하오 이건 하는데 우리나라 미안하다고도 안 해. 돈은 주잖아요. 헐값에 주지. 아. 이번에도 대장동 같은 경우에 네. 그 당시에 강제 수용가가 200만 원 정도 됐다고 해요. 그렇죠. 평당? 평당. 그런데 그때 이미 소문이 다 나서 네. 실제 거래가는 500만 원, 600만 원이었다는 그래서 거예요. 민간이 개발하려면 비싸게 줬어야 될 텐데 정부가 그렇게 이제 강제 수용권을 동원해서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약간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왜 LH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후한 보상을 하고
후환 보상을 하는 걸 아니까 직원들이 미리 가서 땅 사놓고 이런 일을 벌이잖아요. 아, 맞아요. 후환 보상을 안 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죠? 네. 후환 보상을 안 하면 직원들이 미리 가서 땅 사봐야 혜택이 없으니까 그런 일을 안 할 텐데, 후환 보상을 하니까 LH공사 직원들의 비리도 있지만 후환 보상을 안 하면 여기 원래 땅 주인들은 들어 누워 버린다고요, 그냥. 아니 손도시를 지으려는데 그래도 할아버님 옆으로는 옮겨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세월이 되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후환 보상이라고 하긴 하느나 나중에 아파트 짓고 나서 생각한 땅값 생각하면 굉장히 싸게 하죠. 그런 일을 하는 게 주로 이제 시행사고요. 네. 시행사가 하는 일의 가장 큰 리스크 두 가지가 하나가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는 거, 그리고 이 토지에 아파트 짓는 것에 대해서 정부의 지자체의 허가를 받는 거. 이제 아파트는 땅 있다고 다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뭐 경관도 그렇고 여기에 주택이 들어서면 도로가 막힐지 안 막힐지 상하수도부터 시작해서 학교 용지는 있나 없나 뭐 등등 아파트 값이 오르나 안 오르나 여러 가지 판단을 정부가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도장 받는 일도 어렵죠. 그 일만 하고 나면 나머지는 제가 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뭐 자의로 할 건지 힐스테이트로 할 건지만 결정하는 일이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즐겁다. 진짜. 아니 그러면은 그게 그 시행사가 네.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화천대 그렇게 뭐 돈 많이 번다는데 윤혜 씨도 할 수 있고 이 홍사원도 할 수 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자격증은 따로 없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제가 그랬죠. 최초에 들어갈 돈을 구할 방법은 있어야 되죠. 350억 있으세요? 350원이요? 대장동이 왔다면 뭐 그거 돈 빌릴 것도 이제 있어야 되는 거고 네. 아니면 자기 돈이 있거나 아니면 그 인허가를 받는 곳에 받을 때 있어서 자신감이라든가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할 수 있겠죠. 화천대유는 경험이 많았어요? 뭐 이 대표는? 화천대유 자체도 법인이니까 그거에 이제 주최했던 누군가가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김만배 씨. 뭐 그런 분도 있고 뭐 변호사도 얘기 나오고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 구조는 잘 안다고 하더군요. 뭐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는 개인적으로는 안 친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친하면 제가 여기서 방송하고 있겠어요? 왜? 저도 배당 왜 받았겠죠. 여기서 방송하는 게 손아동인 어땠어요? 8호를 제가 했겠죠. 나는 8-1호. 너무 초라해진다. 네. 아니, 그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군가 리스크가 걸면 할 수 있어요. 사업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제 경험이 있으면 더 근데 좋겠죠. 왜 이렇게 켜켜이 막 정치랑 이렇게 다 이렇게 얽혀 있는 거예요? 그 화천대유는? 굉장히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데 네.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을 하는 방식과 정책이 어떤 나라는 그냥 민간이 땅을 사서 지으면 짓는 겁니다. 네. 그 지켜야 할 뭔가만 지키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네. 우리나라 치킨집 여는데 위생 관리만 잘하면 여는 거지. 이 치킨집을 허용을 해줘 말어. 이거 공무원들 회의 안 하잖아요. 그쵸. 치킨집은 그런데 주택은 왜 하고 말고가 그럼 왜 놓은지도 몰라요. 사실은 서울의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재건축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서울시가 잠깐만 생각해보고라고 해서 2년째 다 만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나라는 그냥 할 수 있게 하고 어떤 나라는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늘 권한을 갖죠. 네. 그건 이제 여러 나라의 어떤 역사와 관행과 뭐 그런 거에 따라 다른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그걸 다 모든 것에 대한 인허가권을 쥐고 있어서 장점은 관리가 잘 된다. 네. 는 것도 장점이지만 단점은 제때제때 주택 공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늦어지고. 그리고 적절한 곳에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형태의 주택이 뭔지는 민간이 잘 알잖아요. 그럼요. 예를 들면 냉장고를 새로 만드는데 정부가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수원에 있으니까 수원시장이 그 냉장고를 만들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생각해 보면 그 좋은 냉장고, 이쁜 냉장고 나오겠어요? 답답하죠. 안 나오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어요. 뭔가 비유가 맞는 것 같기도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다만 이제 근데 매우 그럴듯해. 주택이 냉장고니?라고 물으면 다른 건데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아파트를 그래도 레미안이 짓고 힐스테이트가 짓고 자이가도 짓고 하니까 새로운 평면도 나오고 그러는 거지. 그거 다 LH에서 지으면 LH가 뭐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예쁜 평면을 만들 인센티브가 없잖아요. 그러니 근본적으로 이번 대장동 사태도 보면은 원래 거기 이제 대장동 개발했던 땅 원주민들이 있을 거예요. 농민들도 있고 원주민들 땅을 판 사람들보다도 소수의 그 몇 명 안 되는 민간 개발업자들이 큰 이득을 취해 갔잖아요. 네. 그러면 원래 원주민들이 사실 이 땅 주인들이 가장 많은 보상 그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수익을 가져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네. 구조가. 예.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 자본주의에 대한 토론을 할 때 가장 뜨거운 주제인데, 야, 치킨 사업해서 돈 벌면 닭 기르는 농민이 돈을 벌어야지. 왜 KFC가 돈을 버냐. 그렇게 따지면 오늘 이 방송 제가 다 했잖아요, 지금. 사실 여러분 두 분이 하는 일 별로 없죠. 지금 다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뭐라도 해야지. 그런데 돈은 KBS가 벌잖아요. 물론 이제 뭐 공영방송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럼 KBS는 가만히 앉아서 그 저를 이용해서 피를 빨아먹는 거냐 하면 아니요, 이 마이크 누가 샀어요? 이 스튜디오 누가 지었어요? 네. 이 스튜디오 짓고 마이크 사서 이런 방송을 하면 사람들이 볼지 안 볼지 모르는 리스크를 KBS가 떠안았으니까 제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둘 중에 누가 기여도가 높아라고 말하면 이건 참 끝없는 토론이 있는 건데 네. 이렇게 리스크를 지는 사람이 소수고 여기에 출연하겠다는 사람이 다수면 리스크를 지는 소수가 대부분을 가져가는 거고요. 어떤 사업이든. 네. 예를 들면 치킨 사업도 닭을 기르는데 매주 죽어. 뭐 병나고 네. 주민 민원 생기고 해서 웬만하면 닭 안 기르고 네. 다들 치킨을 팔려고만 하면 치킨 기르는 닭 양계업자가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그 리스크를 떠안았으니까. 네. 그런데 누구나 다르게 기르려고만 하고 치킨집을 하면 이게 배달이 잘 될지 팔릴지 사람들이 사 먹을지 몰라. 그래서 아무도 장사를 안 하려고 하면 네. 치킨 기르는 사람은 레드오션이고 치킨집 내서 장사하는 분은 돈을 많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를 떠안는 만큼 돈을 가져가는 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지. 그것이 어떤 게 더 숭고하고 누가 땀을 더 많이 흘렸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서 네. 야 고생은 다 저분이 하는 것 같은데 왜 돈은 다 이분이 벌지? 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 대장동에 그럼 시행사가 화천대유 하나였나요? 시행사는 그 성남의 뜰인데 그 구조인데 네. 그 성남의 뜰의 우두머리가 화천대유였으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시행을 다른 데가 한 건 아니지. 네. 물론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다른 데도 몇 군데 있긴 있는데 이름은 다 화천대유로 다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예. 그거 제가 오늘 얘기했잖아요. 아파트를 짓는데 가장 어려운 게 토지 수용하는 거, 네. 인허가 받는 거. 두 가지만 해주면 저는 나머지는 제가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토지 수용을 결국은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가 네. 주체가 되거나 성남시에서 개발하는 거라고 하니까 네. 뭐 이게 강제동권이 발동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대부분은 성남시의 영향력으로 한 거고 실제 심부름만 이런 분들이 화천대유든 이런 분들이 한 건데 네. 그걸 심부름값만 주고 나머지를 다 성남시가 합했으면 되지 왜 이걸 굳이 나눠 가졌냐 하는 논란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그 논란은 있는데 네. 근데 다만 거기에 대한 반론도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닌 것이 대장동에서 아파트가 몇 채가 지어졌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궁금해요. 5,900채. 맞습니다. 약 6,000채 정도가 지어졌어요. 그런데 아파트 땅을 밀고 짓는 사업을 시작해보자라고 했던 그 시점에 네. 그 대장동 아파트를 한 채에 얼마에 분양할 수 있을지를 가늠을 대략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시세로. 물론 100억도 아니고 네. 1억도 아니겠죠. 네. 그러나 그게 7억일지 8억일지 9억일지 10억일지는 몰랐을 거라고요. 네. 그런데 운이 좋아서 한 채에 2억씩 더 벌었다면 얼마겠어요? 1조 2천억 원이에요. 5,900채니까. 네, 그렇죠. 1조 2천억 원이 더 생기기도 하고 운이 좋으면 운이 나빠서 부동산 경기가 꺾여서 야 이거 처음에 한 7억에 분양하려고 했는데 집값 다 떨어지고 사람들 미분양이고 5억 해야 되겠네? 라고 하면 1조 2천억이 손해인 거예요. 네. 그렇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운 좋게 이번에 6천억, 7천억을 벌은 것이 생각해 보면 그게 한 채당 1억씩 더 받은 거고 그거는 왜 더 받을 수 있었냐면 그 땅 분양할 때 부동산 경기가 이제 약간 뜰 때였거든요. 분양할 때는 2018년 이때. 그때였으니까 네. 뜨기 시작할 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칫하면 2018년에 그 분양가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1억을 못 받았으면 6천억을 날린 프로젝트이고 그렇죠. 그렇네요. 자칫해서 2억을 못 받은 상황이라면 1조 2천억 원을 손해를 봐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한테는 돈을 주기로 계약했으니까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화천대유가 이번에 얼마 벌었다고요? 9천억. 9천억. 그런데 만약 2억을 못 받는 분양가가 생겨서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됐었다면 마이너스 3천억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네. 2015년도에 사업을 시작할 때 네. 성남도 이제
성남시에서도 예상을 했던 게 우리한테 무조건 이제 4천억을 손해가 나든 이익이 네, 나든 네, 예. 이들이 보장해주라. 해서 보장해 달라. 나중에 이제 900억을 더 땡겨서 이제 5,500억을 수익을 받았지만은 그렇죠. 예상을 하기에 이 민간 사업자들이 이게 손해가 날 것 같지는 않은데 한 4천억 정도 이익이 나겠더라라고 네. 판단을 그 시점에 했다는 거야. 왜냐하면 2015년에는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9천억을 벌어라고 하지만 저 말씀드렸잖아요. 6천 채를 분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조금씩만 더 벌면 이익이 확 늘어나고 조금씩만 손해를 보면 이익이 확 줄어드는 구조라서 대박이 났을 때도 대박이 날 수 있고 손실을 봐도 크게 손실을 볼 수 있는데 다만 예를 들면 6천억 손해를 봤다고 봅시다. 예. 그 손해를 누가 떠안았을까요? 그러면 화천대유가 떠안을 수 있었을까요? 원칙적으로 화천대유가 또 떠안아야 되는데 무슨 돈으로? 6천억 있어요? 그럼 화천대유가? 파산 신청을. 결국은 은행들이 그래서 결국 은행들이 떠안았어야 되는 리스크였을 거라고요. 예. 결국은. 예. 결국은 은행들이 떠안았어야 되는 리스크니까 어찌 보면 이 시행 사업이라는 건 물론 이제 그럼 책임은 져야 되는데 예. 그거 어떻게 책임집니까? 시행 사업이라는 건 망하면 물론 자기 인생은 다 망하는 거지만 벌면 6천억을 벌 수도 있고 손해 보면 초기 투입금 400억은 날리고 나는 뭐 어렵게 되지만 마이너스 6천억을 내가 다 감당하는 구조는 아닌. 그럼 보통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신도시던 대단지 아파트든 민영과 공영이 협업해서 지어졌나요? 아니면 민영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단독적으로 그러니까 신도시 같은 경우는 보통은 그래서 다 공영이 해요. 나라가 주도적으로. 그래야 토지를 수용하죠. 그렇지. 네. 싼 값에 그야 그렇게 강제 하고 수용할 수 있으니까. 대체로는 공영이 하는 게 맞는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런데 공영 개발을 그렇게 하는 경우에 자칫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미분양이 났어요. 예. 손해를 봤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이거 하다가 손해 봤구나라고 하면 되는데 손실이 나거나 혹은 그러다면 부채가 늘어나고 실적이 나빠지고 네. 그러다 보면 LH공사 무슨 청문회 같은 거 하면 사장 나오셔. 너 왜 이렇게 경영을 이따위로 해 공기업이. 그러고서 직원들 보너스는 많이 받아가고 이러면 네. 이제 맡기면 별로 리스크 있는 사업은 안 하고 싶어 하죠. 예. 공영 개발로만 이렇게 하게 되면 네. 민간은 리스크를 지고 잘하면 내가 떼돈을 버니까 이거 잘 안 좋은 땅인 것 같은데도 한번 아파트 지어보자 라고 해서 바글바글 전국에서 그런 욕심과 탐욕이 끌어올라야 결과적으로 아파트들이 공급이 되는 건데 네. 우리가 어디서든지 치킨을 시켜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많으니까. 많으니까. 네. 그걸 나라에서 동별로 하나씩만 해서 동사무소에서 튀긴다고 생각해봐요. 오후 6시 이후에 배달 안 되죠. 어쨌든. 그래서 장점도 있고 다만 그렇게 되면 그 성공했을 때 먹는 건 민간이 많이 가져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야, 저 땅 저거 다 나라에서 수용하고 나라에서 법을 가동해서 한 건데 저거 저렇게 남을 주나? 라고 하면 그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은 네.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다만 그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지 공영 개발은 반드시 옳고 뭐 민영 개발은 반드시 나쁘고 뭐 적절하게 배합하는 건 좋고 뭐 그런 거 없다고요. 다 장단점이 있죠. 그럼 지금 이 사건은 뭔가 문제가 많으니까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가 보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네. 뭐 이제 로비하는 과정이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여당 야당 뭐 다 뭐 자녀들이 다 와서 왜 유력자의 자녀들이 왜 그렇게 일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이렇게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건 있는데 그거는 뭐 그게 대장동이라서 뭐 혹은 뭐 그래서는 아니고 근데 다만 굳이 의혹을 제기하자면 네. 그 당시에는 아무도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안 할 때였어요. 2015 대장동 년에? 그렇죠. 잘 안 하려고 했을 때였어요. 내리막길이었으니까. 예. 그러나 이제 이 대장동은 공교롭게도 그 이전부터 개발하려고 하는 많은 세력들이 들어와서 작업을 하려고 하고 민영 개발을 합시다 하던 걸 네. 이제 안 돼. 공영 개발로 해라고 했는데 이제 성남시에 돈이 없으니까. 예. 돈이 없는 성남시는 선택을 하는 방법은 기다렸다가 나중에 LH나 경기개발공사나 돈 많은 쪽이 하든가 네. 아니면 나중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서 성남시 의회에서 볼 때도 할만하다라고 했을 때 지방채를 발행해서 돈을 구해서 직접 하든가 그런 방법도 있었는데 네. 왜 그 아슬아슬한 그 시기에 민간과 반반 나눠서 하는 그걸 굳이 했느냐라는 네. 걸 지금 이렇게 삐딱하게 보는 시각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아마 그게 그렇게 해서 민간한테 뒷돈 받으려고 했던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혹도 제기를 하고
다만 뭐 근거는 아직은 없는 것 같고. 혹은 민간에서 뒷돈 받으려고 했으면 그냥 민간 100%로 가는 게 훨씬 그렇죠. 더 많은 뒷돈을 받을 수 그렇죠. 있지.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게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재명 지사 측의 반론이죠. 뭐 그건 합리적인 것 같아요. 예.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을 거예요. 뭔가 이걸 개발해서 예. 다른 사업을 하고 싶은데 네. 부동산 경기는 가라앉아 있으니까 리스크는 있고 그러나 되고 나면 본인이 빛나는 사업들이 있다면 네. 이거는 내가 한번 해볼까 정치적인 치적으로 라고 단체장의 하는 입장에서 단체장 입장에서 의욕은 가질 수 있고 어. 다만 부동산 경기가 턴돼서 이렇게 잘 분양이 됐으니까 괜찮지만 이게 너무 잘 돼서 이제 문제가 된 거 아니겠어요 또? 그랬는데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지자체장이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선택이고 책임을 지면 되는 거지라고 볼 수도 있고 네. 야 그걸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할 거냐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 논란이지 뒷돈 받은 것만 아니면 뭐 그걸 시비 걸 문제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이 기자님 이게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저 대장동이 아까도 잠깐 그 역사를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LH가 완전히 100% 공영 개발로 가려고 했다가 네. 그게 이제 다시 이제 그 민간 개발로다가 뭐 로비를 좀 뒤집어졌단 받았다고 하죠. 말이에요. 예. 그래서 민간 개발로 100% 민간으로 공영 LH 같은 공공이 왜 이런 데 손대냐 뭐 해갖고 민간으로 가려고 했다가 이재명 시장이 다시 되면서 야 이걸 왜 민간이 다 해? 공공이 하겠다 하는데 공공이 돈이 없으니 성남시가 토지 수용비 이것만 하고 이제 기반시설 닦는데 1조 5천억이 든다고 하니 예. 그 돈을 뭐 성남시가 조달할 수도 없고 성남시 또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이제 모라토리엄 시기였기 돈도 때문에 없었죠. 예. 그래서 이제 민관 반반씩 뭐 후라이드 반 양념반도 아니고 반반씩 이제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나마 공공이 반 들어가 버리니까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었고 그래서 싸게 평당 500만 원짜리 땅을 평당 200만 원에 싸게 수용할 수 있었고 네. 그리고 또 분양가 상한제도 피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잘 됐죠. 수익이 왕창 나버린 거 아니냐. 네. 그러니 차라리 이게 처음부터 민영 개발로 이건 제 시각이 아니고 여기서 그냥 네. 말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100% 민영 개발로 그냥 이걸 추진을 했으면은 토지 수용가도 거의 500만 원이 아니고 600만 원, 700만 원에 아마 평당 했을 거고. 했을 거다. 예.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고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득이 개발 시행사의 이득이 이렇게 막 9천억씩 나는 이런 건 면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처음부터 민영 개발을 했으면 근데 처음부터 민영 개발을 했으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죠. 처음에 민영 개발을 할 때는 부동산 경기 안 좋을 때라서 예. 그때는 분양가 상한제 없었을 때예요. 하우스 푸어 막 나오고 막 이럴 때였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네. 거는 예. 어쨌든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이나 이런 게 민영 개발이 있고 공영 개발이 있잖아요. 그냥 단순 무식하게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제보고 선택하라고 한다면 네. 그 현재의 그 구조 인허가를 지자체가 하는 구조 예. 라면 예. 공영 개발로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공영 개발의 가격에 민영 개발의 스타일로 하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왜 공영 개발로 해는 게 낫다는 이유는 그러니까 대체로 다 예. 그 리스크가 없는 사업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예, 그렇지. 우리나라는 다른 인허가 나라에 문제도. 없는 강제 수용권도 있고 예. 네. 정부가 인허가권 다 쥐고 있는데 인허가도 해주겠다고 결정했으면 예. 네. 민간이 하는 일은 오로지 자금 조달인데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로금리 시대, 양적 완화의 시대에 예. 화천대유가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을 성남시가 왜 조달을 못하는 구조예요? 이게 이제 경직되어 있는 뭔가 지자체의 부채 문제라든가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 리스크를 지자체가 떠안냐 안 떠안냐의 문제도 위험한 사업 맞아요. 분양가가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안 되는데. 또 그러면 그 땅 갖고 있다가 나중에 또 분양하거나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부동산은 전체적으로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특히 수도권 부동산은 그런 상황이라면 리스크를 하나도 안 떠안기 위해서 지자체가 우리는 딱 요것만 하고 나머지를 민간이 다 먹게 해서 이 논란을 가져오는 선택도 있을 수 있으나 네. 지자체나 그 공기업이 리스크를 좀 떠안더라도 네. 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하는 게 다만 우리 국민들이 그러다가 미스 난다고 해서 공기업을 막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LH공사는 이런 데서는 이익이 많이 나고 또 어딘가에서는 임대주택 사업하면 손해가 나기도 하고 네.
뭔가 사업을 하려다 보면 부채가 늘어나기도 하고 예. 그 부채로 다 땅 산 거잖아요. 예.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자꾸 부채도 늘어나고 적자도 될 수 있는 게 LH의 기본적인 구조인데 네. 그걸 이해하지 않고 정권 바뀔 때마다 혹은 청문회 있을 때마다 부채 얼마인지 갖고 와 보시오. 부채 비율 얼마요? 라고 물으면 일을 안 하면 부채는 하나도 안 생기는 그렇죠. 구조예요. 일 안 하면 손실 안 보는 구조고. 네. 다만 이제 그러니까 안 하고 말죠. 그러니까 뭔가 그 이제 공공 개발을 수행하는 공기업의 판단하는 잣대도 좀 바꿔야 되지만 네. 그것을 좀 바꾼다면 공공 개발을 하는 게 전반적으로는 가져올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공공 개발을 하고요. 네. 다 아파트까지 다 짓는 게 아니라 네. 땅은 다 수용해요. 네. 100%. 그리고 나서 이 땅을 민간 건설 업체한테 팔아요. 그 당시 적정한 가격에. 네. 그리고 나서 거기다 아파트를 뭐 레미안을 짓던 뭐 자이를 짓던 그거는 이제 민간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똑같은 좋은 아파트 들어오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거예요.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하고 거잖아요. 있는데 아, 그래요? 하고 있는데 굳이 왜 반반씩 했어? 라고 물으면 야, 그 당시 성남시 의회가 찬성을 해야 나도 전부 다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 라고 하는 거니까 야, 그때는 왜 그렇게 반발을 했을까? LH가 거기 그 공영 개발을 못 하게끔 그때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구조가요. 묘하게 그 직전 해에 예. 신도시를 앞으로 우리나라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렇구나. 택지 개발 촉진법도 예. 없애겠습니다. 왜? 예. 왜요? 아파트 가격이 계속 내려가서 어. 나라 망할 뻔했다니까요. 하우스 푸어가 난리 나고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빚내서 집사라고 하고 다 그랬던 그랬었죠.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야 그때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바람에 진짜 빚내서 집 사서 이 집값이 이 모양 됐잖아라고 비난을 하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면 빚내서 집이라도 사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나게 됐던 상황이었다니까요. 그런 상황이니까 LH가 못했던 거죠. 조금 전에 이 기자님 그 말씀하신 이제 공영 개발이라는 게 우리나라 공영 개발이라는 게 뭐 경제쇼에서 몇 번 이 주제로도 좀 다루긴 다뤘지만은 그래요? LH가 강제로 예를 들어서 판교 어디를 이제 강제 수용해서 자 저기 신도시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럼 농민들한테 원주민들한테 땅값에 사요. 네. 강제 수용을 해서 그래서 LH가 거기다 도로 깔고 뭐 상하수도 깔고 도로 기반 시설 공사하고 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 건설사들한테 이제 팔잖아요. 하죠. 니들 여기다가 힐스테이트 짓고 풀지오 줘라. 100만 원에 수용을 해서 600만 원에 팝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600만 원에 그 평당 600만 원 산 현대건설, 대우건설은 네. 그걸 갖다 거기다 이제 아파트 또 지어서 지어서 그렇죠. 이걸 갖다가 이익을 붙여서 팔죠. 2천만 원, 3천만 원에 분양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럼 100만 원짜리 땅이 음. 평당 100만 원짜리 최종적으로 3천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마법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LH라는 공공기관이 공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그렇기 때문에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가서 네. 다시 민간에다가 이걸 팔아버리는 게 음. 이게 공공사업이냐. 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예. 민간은 그게 3천만 그 LH한테서 700만 원에 예를 들어 그 땅을 사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절대로 안 사거든요. 그렇죠. 어떻게든 거기다가 몇 배를 더 붙이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게 공공사업이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홍 기자님 말씀은 어차피 나라가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토지를 헐값에 사들이는 권한이 있으니 네. 예. 원가가 매우 쌀 거 아니냐. 예. 이 원가가 매우 싼 아파트를 중간에 땅을 건설업자한테 팔아서 결국 똑같은 분양가의 아파트 만들지 말고 네. 파격적인 분양가의 아파트를 만들면 되지 않냐라고 그렇죠. 하는 게 평당 500만 원짜리. 지금 대선 주자들이 내놓고 있는 반값 아파트 공약에도 비슷한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왜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와서 공약을 해? 답답하네 진짜. 네. 그러니까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알짜 땅이 있으면 그 땅은 네. 원가는 제로이니 예. 거기 아파트 건축비만 지으면 뭐 한 3억짜리 아파트도 나오니까 네. 한 4억에 팔게 네. 라고 하자는 거가 이제 대선 공약이고 땅은 없지만 외곽에 논밭이 있는데 여기를 신도시로 지정하면 싸게 살 수 있으니 네. 역시 마찬가지로 싸게 지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건데 딜레마가 뭐냐면요. 네. 딜레마가 뭐냐면 비싸게 팔 수도 있는 땅을 싸게 파는 거예요. 그 구조가. 그렇죠. 그 구조가. 국민을 위해서. 그 네. 구조가 국민을 네. 위해서. 네. 싸게 파는 건데 예. 그럼 싸게 팔면 그 차익을 누가 가져가냐라고 하면
분양받은 뭐 사람. 분양받은 사람이 가져가죠. 그렇죠. 미분양일 때는 로또가 되는 거지. 미분양일 때는 다주택자도 받아가고, 네. 예. 뭐 지금 같은 경우 무주택자 중에 운 좋은 분이 받아가고, 대출이 요즘처럼 안 나오는 경우에는 현금부자들. 금수저만 받아가고. 네, 금수저. 어쨌든 받아가는데 그분들은 어떻게든 받아가는 분들은 중산층이라고요. 예.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이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하려는 꿈을 꾸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을 해봅시다라고 하는 분들은 중산층이라고요. 네. 그분들의 목소리도 받아들여서 정책을 만들긴 해야 되나, 그들에게 몇 억씩 로또를 안겨주기 위해서 나라에서 잘 조성해서 건설회사에 팔면 평당 500만 원, 800만 원에 팔 수 있는 그 땅을 그냥 100만 원이 원가니까 100만 원으로 치고 사실상 100만 원에 그 중산층한테 주는 거잖아요. 네. 나라 돈을. 예. 네. 건설회사에 줄까 그 중산층한테 줄까의 문제인데. 그렇죠. 그런데 뭐가 맞아? 라고 근데 그 생각하면 100만 원에 사서 600만 원에 판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한 차익을 땅 주인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LH가 먹는 거잖아요. 아니 그 LH가 분양 받은 사람이 갖고 가는 거지. 예를 거기에 들면, 원주민이 분양권 받은 사람이 로또 분양이 돼 버리는 거니까. 분양권 그렇죠.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허허벌판에 신도시를 지어서 평당 200만 원에 수용했으니까 야 이게 나중에 아파트인데라고 생각하지만 나라에서 여기에 신도시 짓겠다고 발표 안 했으면 계속 평당 200만 원도 안 되는 논밭이라고요. 네. 그 논밭 200만 원에 사주겠으면 이분들은 운 좋은 분들이에요. 이 땅 주인들은. 네. 당연한 거고 건설회사들이 당연히 마진이 있죠. 적지는 않습니다만 몇 배씩 먹지는 않아요. 몇 배씩 먹으면 다들 건설회사 주식을 사지 왜 삼성전자 주식을 삽니까? 자 그러면 그 로또 분양이라는 물론 그 프레임입니다. 있어요. 예, 그 프레임입니다. 예.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뭐 그 대선 그 후보들 공약도 그 많이 하지만은 네. 그래서 나오는 게 그런 불로소득을 없애자, 단계별 차익을 없애자 해서 네. 토지 임대부라는 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토지를 영원히 나라에서 갖고 그 대신 그 토지 위에 건설비만 들여서 네. 그것을 너희 민간이 살아라. 예. 네. 그러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아파트는 과연 가치가 있는 아파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팔 수는 없는 건물만 내 아파트예요. 그렇지. 거예요? 그 월세 내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한 30년 되면 가치가 제로로 수렴하는 이 아파트를 네. 사시겠습니까라고 하면 사겠어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막 예를 들면 어디에 있다고 쳐요. 네. 지- 여의도 역 앞에 있어. 지금도 서대문 근처에 서대문 아파트라고 땅은 없어요. 예전에 그냥 누구 땅인지도 모르는 땅에서 지어버려서 시유지에. 네. 그래서 거기는 건물만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싸게 거래됩니다. 예. 가서 사세요 그러면 그거. 그럼 팔 때는 돈을 못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 중고차가 값이 내려가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도 오래되면 건물이 그러니까 원래 제가 값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주택자 중에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도 1주택자 내 집 마련이라고 구호는 부르지만 그럼 그 아파트 드릴까요? 하면 그 아파트는 아니고 나도 집 사서 집값이 오르는 그 아파트 갖고 싶다는 거니까 결국은 같은 욕심이라서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팔립니다. 정부에서. 분명히 그게 그렇게 주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건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닌데 물론 그러나 제가 예언하건대 그 아파트도 다 팔릴 겁니다. 나중에 30년 후쯤 돼서 자 이거 나라 땅인 거 맞죠 여러분? 분명히 약속하셨죠? 자 이제 재건축해야 되니까 나가세요라고 하면 그분들 머리띠 두를 것이고 그러면 나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 어떻게든 보상을 해줄 것이다. 그러니 지금 땅 지분은 나한테 없지만 아마 나중에 머리띠 두르면 되니까 돈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거래를 할 거라고요. 실제로 강남구 자곡동 근처에 이런 토지 임대부 아파트가 실제로 지어져서 네. 강남 브리질이라고 있어요. 맞습니다. 거기 굉장히 있어요. 잘 지어놨어요. 잘 지어놓고 당연히 다른 옆집 아파트랑 똑같아요. 네, 그런데 내 땅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가 땅이 없다는 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치명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아파트에 비해서 한 3, 4억 정도 싼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럼 그 가치는 건물 덩어리에서 나오느냐? 아니. 입지. 갖고 나중에? 있으면 어떻게 나중에 되겠지? 야 아, 이렇게 그래요? 많은데 어떻게 다 나가라고 하겠어. 그래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계약을 해서 땅이 없으니까 싸게 분양받았는데 나중에 정부에서 달라고 했을 때 머리띠 두르는 게 잘하는 겁니까? 합리적인 겁니까? 그렇진 않죠. 그렇게 자 그럼 이 못할 것 기자님 같은데. 제가 네. 이렇게 좀 그러면 좀 그 물어볼게요. 그런 토지 임대부 주택이 전국에 뭐 1000채, 2000채 이렇게 있으면은 그 부분이 누가 야 그거는 집이 내 집이어야지 그런 집은 나 안 사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앞으로 정부가 공공으로 주택 짓는 거는 신도시를 개발하던 10만 채, 20만 채를 전부 이렇게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다 가겠다 정부는 무조건 해버리면은 그거는 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1000채 2000채면은 그게 안 되지만은 계속 10만 채 20만 채 계속 앞으로 네. 그렇게 가면 정말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예. 근데 있는 사람들이 내놓겠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 원래 갖고 있었던 땅 그렇죠. 주인들이 그러니까 내놓겠어요? 마치 이거는 수도 이전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서울은 어차피 민간의 땅이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독도 이런 데로 아니야. 그러니까 주변에 네. 주변에 외곽에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네. 외곽에 그렇게 하면 안 그래도 외곽이라 분양이 안 되거나 싸게 분양해야 되는데 땅도 내 땅이 아니면 좀 기다렸다 서울에 분양받자 하지 누가 가겠냐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죠. 지금 홍 기자님 말씀이 근본적으로 가야 할 방향은 맞아요. 서울 집값을 어떻게 잡아요? 지방을 균형 발전시켜야지 그게 골고루 되죠. 네. 인구 대비 땅이 좁은데 네. 그러나 지방 균형 발전을 하려고 여기저기 내려 보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다.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 균형 발전을 하려면 서울을 다음 갈 어떤 도시 하나를 만들기도 벅찬데 전국 모든 지자체가 다 우리가 서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하니까 골고루 나눠달라 그러고 골고루 나눠주지 않으면 선거 때 표를 안 주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그 방향이 좋을 수도 있으나 네. 매년 선거에서 교체되는 민주정부가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이고 실효성이 없네요. 예. 아니 그게 서울 시내에도 네. 서울 시내가 중요하잖아요. 서울 시내 땅이 없다고 하는데 많습니다. 찾아보면은 뭐 나라 공공이 땅이 갖고 있는 땅이 조금씩 있죠. 용산 공원, 용산 미군기지도 있고 용산 미군기지 옆에 철도청도 있고 네. 또 그 성동 구치소 자리도 있고 있죠. 많이 네.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정말 골고루 요지에 좋은 레미안 푸르지오 같은 고급 품질의 토지 임대부 주택을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무조건 이렇게 가겠다. 가는데 과천에서 예. 지식정보타운을 그렇게 해서 여기다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더니 야 이거 나라 땅이긴 하지만 공원 부지 같은 걸로 하면 우리는 더 좋은데 예. 여기 아파트를 또 지으면 우리 아파트값 내려가지 않냐라고 해서 과천 시민이 들고 일어나서 시위를 하고 예. 과천 시민의 표로 당선될 수밖에 없는 과천시장은 민주당 과천시장이지만 과천 시민의 편에 서서 이거 계획 바꾸자라고 해서 결국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너희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 정부의 방향은 이거니까 과천시에서 뭘 어떻게 하든 우리는 안 해라고 하는 배심과 뚝심이 지금 이 정부도 없는데 앞으로도 계속 있을까? 뭐 그거는 방향은 맞는데 할 수 있는 일인가는 고민거리죠. 너무 어렵네요. 어쨌든 내년에 들어서는 이제 그 다음 정부는 이 부동산이 가장 뭐 이거부터 해결을 일단 무조건 해야 될 것으로 됩니다. 오늘 처음에 네. 재밌었는데 마지막에 조금 좀 심각하게 흘렀습니다. 부동산 이슈라는 게 그게 네. 그래요. 뭐, 예.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3프로 TV 이진우 기자 그리고 오윤혜 씨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